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하는 상황이에요. 참 못 잤습니다. 주말에. 네. 다시 내일은 불면증.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은 금방 드는데 네. 자꾸 깨요. 악몽이 확인하려고 찾아오고. 하는 건가요? 확인하기도 하고 네. 그냥 꿈을 꿈 때문에. 꾸면서 꿈에서 깨가지고 뭐야. 거기다가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이 불안을 조성하는 유튜브를 보고 나면 네. 악몽이 더 찾아오죠. 그래서 팩트에 좀 기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유튜버에 나가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지만 네. 그걸 보면 더 가슴이 걱정스러워서 잠이 아니 그러니까 더 안 요새 옵니다. 뭐냐면은요. 네. 지난번에 석방 뉴스를 들으면은 네. 가슴이 왜 있잖아요. 철커덩 한다는 거 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면서 철커덩 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법률을 공부하고 한지 한 30년, 20년 훨씬 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잘 못 봐서 또 예측도 잘 못해서 좀 미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복구라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저희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취소 청구를 하고 또 인용해주고 또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아니 검찰이 법이라고 풀어주고. 하는 게 예. 모든 걸 다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어느 만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군다나 즉시 항고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돼 있고 네. 일로 돼 있고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네. 어쩌면 이렇게 미꾸라지예요. 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딱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필 윤석열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윤석열이랑 개인 이상으로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한테 그거를 처음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또 인권 중요하고 그런 어떤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하필이면 윤석열한테 이게 적용돼 가지고 네. 하필이면 이제껏 검찰이 습관적으로 다 불복하는데 이건 또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 또. 그러니까 말이 안 예. 되는 게요. 저도 이제 그날 다들 놀랬지만 네. 이건 즉시 항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례를 남겨놔야 네. 된다. 그리고 거기서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혼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항고를 즉시 하라는 항고로. 뜻인데 안 그리고 하셨어요. 즉시 항고라는 네, 안 게 했어요. 저는 즉시라는 게 뭐 당장 24시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7일 7일 안에 할 내에 수 하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7일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이는 상황이고 결국은 주말간 석방이 됐어요. 네. 토요일 날 석방이 돼서 근데 나오면서 참 그 모습들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의도했다고 하거든요. 나와서 걷고 손 흔들고 주먹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전날 이제 석방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마 분명히 듣고 있었을 테니까 안에서 열심히 궁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이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좋을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못하신 겁니다. 네. 그게 지지자들을 결집을 하고 기운을 내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중도층들이 네. 일단 언짢지 않습니까? 저걸 아니,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 같은데요. 이거 보고 이건 뭐 무죄 받고 나온 거 아니잖아. 네. 법 절차 가지고 정말 법꾸라지처럼 해가지고 나온 거고. 약간의 그것도 흠결 그걸 비집고 또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무죄가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거기 나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사죄의 말 한 번 없죠. 사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심려를 죄송한 마음. 심려를 끼쳐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통상은 사과라 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면 네. 어쨌든 간에 국민께 심려있게 죄송합니다라고 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게 간에.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훈련할 기회가 없으셨던 게 네. 한 번도 그 검찰총장 앞에 가가지고서는 수사받으러 안 들어갔잖아요. 네. 수사받으러 들어가면 거기 카메라 앞에서 항상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네. 성심성 있고 그 조사받겠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러고 안 나오는 해서, 거예요. 안 근데 해서. 결국은 예. 그게 굉장히 이미지에는 나쁜 이미지를 줬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중도층 국민들은 야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난 이틀 동안은 조용히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가만히 있겠다고 하지만 네. 관저 정치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전화는 뭐 전화는 당장 한번 뭐 그때도 뭐 알 수가 바로 없으니까. 전화를 했다 예. 그러고 지금도 전화는 뭐 여기저기에 다 할 테니까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뭐 이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비 같더라고요. 아, 좀비입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네. 좀비가 돼서 나왔는데 이 좀비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전염이 빨리 됩니다. 네. 그게 국힘으로 지금 전염을 시킬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에. 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범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검이 적용이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시간은 걸릴 거거든요. 네. 적어도 2달은 걸릴 거란 말이죠. 네. 한두 달은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정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국민 앞에는 16기 죄송합니다. 네. 국힘은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은 그래서 스스로 왜냐하면 하다못해 장제원도 네. 의혹이 있으니까 자기가 의혹을 다 해소할 때까지는 탈당했잖아요. 나갔다가 오겠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면은 예. 당연히 당을 놔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때가 유일하게 사실은 제명을 시키거나 탈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할 것 같으세요? 일이 나와 있으면 못 하죠. 이 나와 있으면 제명은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예. 스스로 탈당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잠룡들이 특히 국민의힘 잠룡들이 난감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겉으로 한영을 하면서 속내는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그날 야, 그 장면이 네. 구속 저거 한다는 뉴스가 나올 네. 때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국회에서. 예. 근데 그 소식을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이게 그 좋은 얼굴 논란은 아닌 표정이 거죠. 좋은 논란이 아니죠. 아니죠. 막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아. 라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다.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가장 열심히 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솔직히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속으로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아무도 거예요. 상상을 법조인이. 못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그 이후에 한마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SNS 아니, 올리긴 반갑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했죠. 예, 그 정도 그다음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활동하는 안 게 냈어요. 요만큼도 예.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또 김문수가 정무적 감각이 있던데요. 뭐 일단은 예. 감각이 있던데 아주. 다들 잠룡들이 하여튼 마음이 왔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네. 반가워하시던데. 그러니까 예. 국힘의 지도부에서도 지금 아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힘을 위해서도 탄핵의 심판은 빨리 이번 주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그 윤석열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떻게 윤석열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 정도 명태균밖에 돼야지. 없으니까 그러나요? 뭐 그렇게 이게 돼야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내로라면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심우정 네.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네. 첫 사례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한 사례가 아니라 이게 좀 명확한 사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걸 선례를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항고를 아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공수처하고의 수사 관련 부분. 이거는 뭐 그동안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고. 저는 처음에 솔직히 판사의 판결을 봤을 때는 그 문제의 소지를 아예 이번에 없애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좀 선의로 봤는데 네. 그거조차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건 뭐 갑자기 기각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법원도 법원이지만 검찰이 가장 문제가 돼요. 좀 확실한 걸 하고 그냥 했었으면 뭐 어쨌든 간에 풀려날 가능성은 없었을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단 네. 모든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본인이 이 하자의 빌미를 만들어준 게 본인이거든요. 본인이다. 공수처에 보낸 게 첫 번째 공수처로 보낸 게 검찰청의 결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 바로 공수처하고 저기를 인치할 때 그 사이에 저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검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공수처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틀 여유를 주고 돌아왔으면은 그때 바로 기소했으면 되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다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검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여기 네. 이거 하면서 그 9시간 45분을 완전 그냥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풀려난 결과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또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인정하고 즉시한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이상하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 즉시한 거를 해야 되는데 했어야죠. 자기가 틀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즉시한 거를 뭐 마냥 무슨 뭐 압력을 받아서 캐비넷인지 압력인지 뭐 굉장히 많은 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께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를 하든지 뭐 사퇴를 하든지. 사퇴와 사과와 사퇴를 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그리고 않고 있어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적어도 자기 모가지를 걸어놓고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역사에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 목숨을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말이 안 그런 돼요. 되는 게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나올 때 김성훈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훈 3번 영장이 기각됐고 최근에 4번째 영장 청구가 된다고 했거든요. 서울고검에서 다른 결과가 나서 네. 혹시나 이게 또 비아폰 이거랑 또 이거 이번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자리를 네. 지키고 있다. 아. 그 얘기가 있기는 있죠. 예. 그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는 그 고검에서 그거는 그 다시 영장 청구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그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 비화폰이 사실은 지금 증거 인멸이 사실 요번에 윤석열이 석방이 되면서 원래 구속 사유가 2개 아닙니까? 네. 증거 인멸. 네. 도주의 도주 위험은 우려. 없다고 예. 뭐 없다고 치더라도 그 증거 인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 판사가. 그럼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증거 인멸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비화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뭐 상당히 검찰이 그동안 조사도 많이 해왔고 그렇지만 이 비화폰만큼 아직 조사를 못했잖아요. 네.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삭제가 되는 기한이 네. 자꾸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흐를수록 시간을 계속, 없어진다고 하죠. 글쎄요. 보통 30일이라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심우정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 뭐 그거는 네. 저 연결이 된 건 확실하죠. 실제적으로 김영현 네. 그 국방장관을 처음에 검찰로 들어오게 만들 때 비화폰으로 연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동 대검차장이 예. 그러니까는 뭐 그 비화폰 그 기록에는 다 그게 있는 거죠. 남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급기야는 석방 가시기 준 거 아니냐 윤석열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연루돼 있다. 네. 또는 그 이후에 은폐에 대해서 연루돼 있다.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한 번 감추기 시작하면 또 감춰야 또 되고 감추고 또 감추고 계속해서 그렇게 급기야는 되거든요. 석방 가시기 준 거 아닙니까? 급기야는 석방까지. 뭐 그게 연결되는지는 이야,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제 화를 또 듣고 계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아니요. 조금 이렇게 하고 오다가 아유, 저도 화를 좀 줄이고 얘기하다가 또 막 정말 화가 나서 아니 이럴 수는 이렇게 뻔뻔하게 버꾸라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부러 그동안 절차의 하자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네. 예전에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 그것도 절차 문제 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기소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일이 검찰이 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할 때는 기소를 안 네. 하거나 기소하고 나서 문제를 만들어서 각하를 시켜버리게 네.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엔 석방까지 시킬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심각한 뭐 충격적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요 국힘에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던 거야. 저도, 누가 꽁꽁이를 하고 있었나? 예,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요. 어떻게 탄핵을 해야 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안 하면? 아니 그거는요. 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음흠. 탄핵은 뭐냐면 일단은 사퇴하라고 저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번 주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조절을.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보통 판결이 나기 2, 3일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조치가 있을 때면 만약 판결이 나고 나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검찰하고 네. 수사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조직인데 여기서 윤석열 석방 관련해서 회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등등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검찰 동호회가 네. 지금 저기 전 검찰총장이 아마 거기 회장이죠. 네네네.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아주 상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을 때고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 김주현 픽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김주현이 픽해가지고 김주현이 다 같이 했다.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 전반적인 그림을 짜고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동호회도 당연히 거기에 동원이 된 거죠. 야 이것도 나중에 근데 예. 엄청나게 압력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을 거쳐간 사람들의 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전 검찰총장 지금 전 민정수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검찰 조직이 이번 계기로 개혁이나 이런 것보다는 해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게 과연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이런 얘기도 그거는 있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하나의 소득이 잇따라올 것 네. 같으면은 검찰이 얼마나 기득권의 카르텔일 뿐만이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다. 내란을 동조하거나 공범이 될 각오도 있고 범죄까지 은폐하려 들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이 항고 포기한 것이 네. 사실은 앞으로 기소청으로 검찰은 이제 수사하지 마라. 기소청은 넘기고 기소나 해라. 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저는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 네. 4년 전부터 저는 굉장히 이게 아니 한쪽에선 수사청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KFBI가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왜냐 거기에도 검사들이 꽤 많이 갈 겁니다. 가죠. 아니, 당연히 거기 가고, 가서 하면 돼요. 검사가 거기 가서 하면 되는 수사하고 겁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 그걸로 가면 이쪽에서는 돼요. 법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공정과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기소 딱 기소만 하고 하고. 기소가 제대로 유지되게끔 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기소 좀 하지 말고 그렇다고 기소 쑥 덮어주거나 하는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먹거리예요. 자기 어떤 권력 이런 건 놓기 싫은 거. 수사와 네. 기소를 같이 함으로 생길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다 휘두를 정도로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여태까지 힘을 발휘하는 게 다들 알죠. 캐비넷의 힘이다. 캐비넷의 힘이다. 캐비넷의 예. 힘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제일 큰 강점이 자기 혼자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을 휘어잡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뭐 최상목의 목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가령 문건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심우정 경우에도 뭔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죠. 윤석열이 입을 벌리면은 그럼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가 뭐 어제 뭐 김치찌개 먹었다고 하긴 하는데 김건희는 안 먹었을 거예요. 아예 본인은 끓여줬나요? 뭐 김건희는 조용히 있는데 지금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소환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용히 있을 이거 그건 아니고. 있죠. 예. 왜냐하면요, 저는 더 이렇게 전혀 지금
언론에서 완전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관저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2,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다라는 이런 루머가 돌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수상한 거예요. 뭔가를 작업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에 윤석열이 석방이 되는 거를 김건희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김건희도 몰랐을 것이다. 놀랄 거. 그리고 놀랐다. 그래서 놀라고 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 남편이 오는데 안 반가워요? 저거 했으면 52일 동안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와이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딴 거 아니더라도 뭔가 뭐 위안을라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김건희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다 윤석열한테 가 있으니까 네. 자기는 싹 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옆으로 숨어 있었어요. 무풍지대에 싹 숨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다시 그러면서 뭔가를 꾸몄는데 지금 이게 그리고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마 김건희가 제일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당황했을 것이다. 아니 작전을 다시 짜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새로운 작전을. 새로운 작전을. 짜던 작전이 좀 틀어졌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결국 탄핵 심판 결과거든요. 언제쯤 어떤 결과가 될지 특히 이번 석방이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또 분석도 아니요. 있어요. 저는 뭐 14일을 처음부터 고소해 왔고 네. 지금도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을 고소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제 최종 판결이 끝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최종 진술이 끝나는 진술이 끝난 지 2주일이 지났고 네. 그거에 금요일 날 항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난 주일에 석방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자체로서는 영향을 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은 이제 피의자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뭔가를 분명히 어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동안 자기가 불법으로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을 못했다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하는 그게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전혀 영향은 주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채택된 증거라고 하는 게 다 검찰과 공수처의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검찰과 국회에서 했던 것들이 대개 다 증거로 채택이 됐기 공수처에서 때문에 뭐 조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게 만나지를 했잖아. 못했기 그러려면 때문에. 만나기도 해줬던가. 다 검찰 경찰에서 했던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다들 우려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압력이 엄청나게 갈 거 아니에요. 아, 헌법재판소도 재판관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는 조금 다른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주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결까지 이르게 하는 데에 조금 망설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뭐냐면 평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손 들고 네네. 몇 대 몇이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판결하는 데까지의 이게 조금 결정을 하는데 좀 저거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네. 지금 정말 지금 자영업자 20만 개 저기 다 망해가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압력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루고 있는 마당에 이 사회 혼란 내주니까 빨리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석방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좀 빨리 결정 빨리 내는 게 해야 결정을 된다. 내리는 게 이게 맞다. 이런 결론도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재량에 딸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이게 판결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하리지는 왜냐하면 그 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한 5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12번의 변론을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게 판가름이 다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것이다. 네. 다만 여러 가지 나중에도 또 이제 여기도 또 흠집 잡으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반을 기하는 데는 조금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14일 날 부디 해 주십시오. 하면 좋겠다. 이번 주일 넘어가면 골치 아프죠. 예. 넘어가면 최대한 이번 주에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이 지금 국민의 생명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나라 국민의 위신도 생명을 줄이고 문제입니다. 있고 국민의 예. 생산성도 줄이고 네. 있고
나라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고 큰일입니다. 뭐 재판관들이 그런 거를 아시겠죠. 뭐. 아시죠? 본인들도 너무 괴로우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또 그 직위원 부장판사 형사 25부 지규현. 거기서 또 재판은 또 합니다. 본안 재판. 글쎄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내란 재판을 하고 아니요. 합니다. 저는 예. 그게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두 번째 예. 하나는 시간 문제, 또 구속의 시간 문제, 또 하나를 한 게 이게 공수처의 수사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거는 미리 판결을 좀 받아 상부에 법원에 판결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받아야 되는 예.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재판은 가면서 이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뭐 2달 안에 이게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 오래 그다음에는 걸리겠죠, 오래 아마도. 걸리니까 아마 저는 가면서 어느 시점에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소를 밟는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오히려 확실히 명쾌하지 않을까.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걸 치유하려면 치유하려고 네. 그러면 특검을 특검이 통해서 가장 하면은 중요하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해결돼요. 되거든요. 특검이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대선만 있고 나면은 대선 있고 나서 만약 지금 현재 여권이 정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특검은 해야죠. 해야 그 이후에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역사에 남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쭉 가다가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그런 절차의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큰일 돌아가게끔 납니다. 하는 예. 그럼 예.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채 오차도 없이 또 앞으로 이제 이 할 때 혹시나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아주 꼼꼼하게 이런 네. 법적인 미비점을 없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앞으로. 같고요. 저는 이거는 또 민주당의 전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더라도 바깥에 나와 있는 게 대선에는 네. 상당히 국힘 쪽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국민의힘은 끊어낼 수가 없네요. 끊어낼 결국은. 수가 없고 아.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2달 동안 마음껏 분탕질을 치시게 내버려 두는 것도 글쎄. 근데 이건 그래도 국민들 국민들이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너무 받죠. 스트레스를 예. 받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께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요. 그날 어퍼컷이라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어퍼컷 했으면 제가 뭘 던졌을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거 모습이 하는 거만 보더라도 막 가슴이 아유, 벌렁대는데 정말 이걸 계속해서 본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본인도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에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전선동이 더 세질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혼란이 가중될지 그게 가장 두렵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